얼마 전 CES 2022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CES는 더 인터내셔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로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삼성, LG, SKT와 같은 대표적인 전자제품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같은 전자제품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CES의 출발은 전자제품 위주의 전시회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 모든 제품에 전자기기가 사용되고 있어 CES는 자동차를 포함한 전 세계의 ICT 제품과 기술이 총 집결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시회가 되었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이곳에서 얼마 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과 이동수단을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지만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자동차 회사들의 전시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색이 변하는 신기한 자동차 BMW의 iX 플로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다양한 기업들의 미래 비전을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BMW의 자동차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성이 넘치는 색을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 하지만 중고차 가격을 생각하며 마지못해 무채색을 고르는 안타까움을 싹 해결해버릴 혁신적인 기술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미래에는 패션처럼 자동차도 일상생활에 다양한 기분과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BMW 관계자의 말처럼 옷을 갈아입듯이 자동차의 색상도 기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렇다면 이 카멜레온 같은 BMW의 전기차, 어떤 원리로 색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자동차를 본다면 역시 BMW, 역시 기술의 독일을 외쳤겠지만 원리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iX 플로우에 적용된 기술은 전자잉크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970년대 제록스사가 최초로 상반되는 흑백 명암에 지리콘 볼이라는 회전구를 이용한 전자잉크의 개념을 발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최초 발표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한쪽에는 검은색, 한쪽에는 흰색이 칠해진 구에 각각 다른 전하를 입혀 전류를 흘려보내 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어렵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갖고 놀았던 자석 스케치보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원리는 자석과 자석에 달라붙는 철가루로 구성된 화이트보드를 사용해 자석에 갖다 대면 자석이 지난 곳에 철가루가 들러붙어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뒤 전극이 다른 지리콘 볼을 사용하여 전류를 흘리고 검은색과 흰색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실제 이런 방식으로 BMW iX 플로우도 만들어져 있으며 다양한 색이 아닌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 둘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석 스케치보드도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림이 지워지질 않는데 전자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디스플레이에 변화를 줄 때 전류를 가한 이후 특별한 행동이 없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같은 화면을 노출해야 하는 곳에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 속에서 보던 종이신문의 글자가 변하는 것도 이 기술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색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검은색과 흰색만 변화 가능하다면 조금 아쉽겠죠? 이 전자잉크를 사용해서 검은색과 흰색 이외에 다른 색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검은색과 흰색의 전자잉크층 위에 필터를 하나 더 씌우는 방식입니다. 태양과 같은 광원에서 쏘아진 빛 중 반사되어 나온 것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색을 내고 싶은 곳의 아래의 구를 흰색으로 배열시키면 됩니다. 또 검은색과 흰색의 비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명암도 줄 수 있으니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여러 가지 색의 구를 각각 준비하고 전류를 조절해 그 조합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앞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만 사용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각각의 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류를 내보내 색을 구현합니다. 앞선 방식은 색을 구현하기 위해 픽셀의 일부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이번엔 각각의 셀이 모두 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색을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색을 내는 방식은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디스플레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첫 번째 방식은 LCD에서 색 필터를 통과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OLED의 개별 셀에서 발광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빛을 직접 쏘아주느냐 아니면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느냐의 차이인데요. LCD는 백라이트가, OLED는 유리 발광층이 직접 빛을 쏘아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전자잉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죠. 동일한 기술이 쓰인 곳이 수년 전 유행했었던 전자책인데, 이 전자책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에 간다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 시장을 지금은 모두 LCD나 OLED를 장착한 태블릿 PC가 차지했죠. 솔직히 전자잉크라는 기술의 장점 중 전력 소비가 적다는 것 빼고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일한 화면을 출력해야만 하는 마트 진열대와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이미 쓰이고 있지만, 굳이 OLED와 같은 좋은 기술을 두고 반응 속도가 느려 동영상 재생도 되지 않는 전자잉크를 사용한 전자책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지 따져보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여도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비록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 같아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